오늘은 조정의 폭이 다소 깊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추세 상승을 예상을 한다면은 이러한 조정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세 상승을 할 수 있는 근거 어떤 것들이 되는지, 또 어제 타결된 관세 협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하는지 오늘 큰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깜짝 관세 협상이 또 타결이 됐습니다. 좋았던 부분이라든지 아쉬웠던 부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네.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런 측면은 긍정적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tan결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미국은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하지 말라. 그런데 사실 미국 무역 적자가 늘어난 거는요.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비 탓은 안 하고 다른 나라에다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나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참 미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뭐 나쁜 짓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국력의 차이를 이런 데서 좀 느끼는 씁쓸한 부분인데, 대규모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뭐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산업별로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아주 구체적인 뭐 3,500달러를 어디서 조성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거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뭐 보증을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금융기관 대출을 유도하고 보증한다고 그러니까요. 뭐 재정 적자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나라가 투자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 기업들이 이제 투자 전체적인 양이 있는데요. 그걸 미국에 투자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투자할 수 있는 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거죠. 사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지금 잠재 성장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1980년대 10%에서 97년 외환위기 후 5%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2%인데요. 뭐 전화항공의 KD가 있는데 예상해 보면 앞으로 5년은 잠재 성장이 한 1.8% 정도 돼요. 그거는 가계 부채가 많기 때문에 소비도 위축되지만 투자도 위축된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가면은 국내 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아마 저성장이 구조적으로 더 오래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관세 협상으로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봐야 하는지, 부담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부담은 좀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겠죠. 뭐 조선업은 어떻든 수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미국에 많이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뭐 자동차 대미 수출이 거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세보다는 어제 미국의 그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됐습니다만은 개인 소비 지출을 보면은 내구재, 준내구재, 서비스 지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미국 가계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그 자동차 소비가 지난 6월 보니까 6.1%나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소비를 미국 사람들이 줄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관세까지 부과하니까 뭐 자동차 미국 수출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그 7월 수출입 동향 보니까 그래도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게 나왔는데 7월에는 괜찮았더라고요. 그게 유로 쪽으로 자동차 수출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아세안 쪽으로 자동차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은 여전히 뭐 관세 50%, 중국산 아직도 그 밀어내기 이런 거로 조금 더 어려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뭐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관세 협상이 발표가 되면서 조선주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급등한 반면에 자동차는 또 급락했거든요. 오늘은 또 반대로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조선주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자동차는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각각의 산업 군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뭐 조선주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위 그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PER, PBR 높아졌고요. 그런데 자동차는 미국으로 수출을 안 되지만은 뭐 유럽으로 수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거 보면은 뭐 PBR이 0.4배, PER 뭐 4 내지 5배, 배당 수익률 5%.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싼 것 같습니다. 그런 관세 영향,
미국 수출 감소 영향이 있지만 지나치게 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철강주도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이거 구조조정을 하면서 철강 산업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구조조정하면서 철강도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 벗어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 아주 지금 잘 되고 있죠. 근데 반도체 수출은 미국으로 한 17% 가고요. 중국, 홍콩, 대만으로 한 66% 가요. 네. 그쪽으로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저는 중기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7월 수출입 동향 보자면 역대 7월 중에는 최대를 또 맞습니다.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7월 수출입 동향 지금 수출 같은 경우에 5.9% 상승한 것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나왔는데 일단은 수출의 추세라든지 앞으로의 추이를 전망을 한다면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세요? 수출은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0.6% 감소했어요. 그런데 지금 6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했고 7월도 5.9% 증가했고요. 하반기도 전체적으로 증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에 선행하는 지표가 OECD 한국 선행지수거든요. OECD 이거 G20 선행지수가 우리 수출에 선행하는데 저게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G20 경기가 회복되면서 우리 수출도 증가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반기에 수출이 특히 4분기에는 6% 이상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수출이 괜찮게 발표됐는데도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거는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6월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 28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근데 7월은 오늘 발표된 것 보니까 24억 3천만 달러로 금액이 확 줄었거든요. 이거로 일평균 수출 가지고 코스피를 평가해 보면요. 네. 그것만 가지고 평가해 보면 우리 코스피가 20% 이상 지금 고평가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좀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코스피가 20% 정도 조정을 받는데 그건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신 거죠? 일평균 수출 금액 네. 가지고만 따져 보면 네. 그래도 또 코스피는 출렁임이 있다가 상승 추세는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명목 GDP 네. 가지고 추정해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한 3,260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식 비중 높이 가지고 보유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거기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명목 GDP가 한 3.8% 정도 성장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 코스피가 3,40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코스피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OECD 한국 선행지수예요. 이것도 저는 계속 증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갈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단기적으로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20% 이상 가대평가됐다. 그리고 제가 중기적으로 통계적 기법으로 소위 호드릭 프레스코트 필터 이것 가지고 추정해 보면은 한 코스피가 그 추세에서 한 14% 2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2로 벗어난 만큼 네. 단기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네, 오늘 또 마침 단기 조정을 좀 세게 받고 있는 양대 시장입니다. 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반도체라든지 의약품과 관련된 추가 관세와 관련해서도 다른 나라 대비해서 불리하게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200%좀 말도 안 되게 큰 금액을 불러놓고 있는데 이게 이 정도로 현실화가 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수출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계속 반도체 수출이 네. 잘 되고 있고요. 반도체 수출이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올 상반기 21.8%로 역사상 최고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7월 데이터 분석해 보면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반도체 수출 잘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바이오 헬스 이쪽으로도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말씀해 주셨는데 표로 또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살펴보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분기에 0.0이었는데 2분기 0.5였습니다. 근데 저는 3분기, 4분기 가면서 1%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앞서 말씀드렸으면 수출이 하반기 증가한다. 그리고 최근 소비 심리가 급등하고요. 소비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올라가고요. 저런 거를 주가가 미리서 반영했고 조정 후에
또 경제 성장률 내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주가는 중기적으로는 저는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비 투자가 넉 달째 마이너스 행진 이어갔는데 넉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지금 7년 만에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느냐도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기업들이 투자할 돈은 많이 있거든요. 우리 네. 지난 3월 말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944조 원이나 됩니다. 네. 그런데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래서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관세 협상도 타결됐고 최근에 그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는 설비 투자도 증가리라 보고 있고요. 뭐 한국은행 전망치 보면은 뭐 제 전망도 그렇습니다만은 올해 내년 국민 계정 기준으로 설비 투자가 한 4% 안팎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도 앞서서 좀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또 표로 준비된 게 있거든요.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뭐 코스피 네. 내년까지 한번 방향을 한번 그려본 그림인데요. 우선은 뭐 제가 명목 GDP로 추정한 그 적정 주가입니다. 올해가 3,260 말씀드렸고요. 저기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와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가대평가 영역에 들었을 수가 있고요. 문제는 내년엔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상승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조금 더 월별로 보면은 아마 7월까지는 급등했는데 8월, 9월 초 제가 저건 방향만 그려놓은 거거든요. 네. 상승 추세는 뭐 8, 9월 조정 끝나고 또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특히 1분기까지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조정이 올 때 주식 비중을 늘릴 기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네. 미국도 좀 조정을 염두를 해둬야 할지 우리가 8월에 그 조심해야 할 변수라든지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가대평가됐거든요. 네. 아까 우리 명목 GDP 평가하면 우리는 적정 수준에 와 있는데 미국은 오늘 보니까 적정 수준에 비해서 한 22% 정도 S&P 500이 가대평가됐어요. 그래서 8월에는 아마 미국 주가가 저는 한 10% 안팎 조정을 보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가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은 전 세계 그 주식형 펀드로 돈이 덜 들어오게 되거든요. 지난 거 7월 달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6조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요.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아니면 순매수 규모가 많이 줄어들거나 또 팔 수도 있거든요. 아마 이걸 그 8월에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미국 지표, 미국 주시장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그림 그려보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